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강렬하고 인상적인 연극 나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화 아가씨나 웹툰 정년이 같은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입니다. 1930년 정성을 기반으로 한 연극 특유의 몰입감, 강렬한 감정선, 그리고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로 내용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극 나리는 백합꽃의 순 우리말을 의미하며 에밀 졸라의 테일즈 락행과 홍옥임, 김용주가 저술한 동성애 정사 사건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만 이 연극은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연극은 극단 여르에서 제작했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매 당시 할인 정보에 남자는 취향이 아니라고 할인 품목이 트위터, 현재 X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할인은 여성 캐릭터나 배우가 주연인 연극이나 뮤지컬 티켓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40%나 할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러한 티켓이 없어서 조기 예매를 해서 친구와 함께 연극을 감상했습니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홍해라는 원치 않는 결혼으로 고통받으며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싶은 꿈을 가진 여성입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상황 때문에 자유를 동경하고 외로워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인프피 특유의 순수한 모습이 잘 드러난 캐릭터입니다. 최옥림은 현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에란이 가지지 못한 좋은 지방과 능력, 자유를 모두 가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을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 못했죠. 에런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에서 ISTJ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석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안에는 그렇지 않아서 점점 관계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STJ 성향이 느껴졌고 에란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을 쓸데없는 헛소리라며 일축하는 모습에서 정말 상극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란은 규석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규석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했기에 결혼한 것 뿐이었습니다. 규석은 나름 노력하는 듯 하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에란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근히 무시하지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에란은 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중 규석의 소개로 바이올리니스트 옥림을 만납니다. 옥림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좋은 집안 출신으로 사업가인 규석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규석이 옥림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옥림은 규석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며 애들러 거절합니다. 사실 옥림의 관심사는 에란이었죠. 그래서 규석이 제안한 1억 과외를 승낙합니다. 에란은 과외를 반대했지만 규석은 동경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외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란은 옥림을 의심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며 따지게 됩니다. 난 학교에 갈 거니까 1억 과외는 필요 없어요 라고 단호히 말하죠. 옥림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이라면서 에란의 불안과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에란이 지금 당장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에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당신이 뭘 알아요? 라고 하소연하고 옥림은 당신도 날 모르잖아요 라며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옥림은 자기 집에서 과외하자고 제안하고 에란은 처음엔 옥림의 말에 발끈하며 1억 공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옥림의 집에서 그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함께 춤을 추면서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옥림은 관심이 있던 에란에게 춤을 가르쳐주면서 은근히 스킨십을 합니다. 그렇게 점차 둘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에란은 옥림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1월 회화를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설렙니다. 에라는 조심스럽게 옥님의 마음을 떠보려 시도하고 옥님도 은근한 눈빛과 말투로 에란을 향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둘은 감정이 폭발하듯 격렬하게 키스를 하면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욱 달콤하게 깊어져만 가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특별한 사이가 되지요. 특히 기혼자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이 거부되자 에란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옥님은 그런 에란을 다정하게 위로하면서 에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때 규석이 등장하면서 둘을 자꾸 방해합니다. 옥님은 규석의 사업 파트너라서 어쩔 수 없이 규석과 대화하지만 규석과 에란 사이에는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규석은 나름대로 자기 먼저 다가가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에라는 그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이에 규석은 더욱 윽박지르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사실 규석은 오히려 옥님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현실적이며 대화가 통하는 여자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옥님은 에란을 사랑하고 불안해하는 에란을 달래면서 평생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규석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나 그 상대가 자신이 직접 소개했던 여자라는 점이 그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지요. 이상을 잃은 규석은 즉각적으로 에란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는 그의 통제 욕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에란은 마지막 희망처럼 옥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옥님은 떨리는 손으로 에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드러내면서 에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에란은 깊어가는 불안감과 남편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옥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극도로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이 폭발하면서 옥님과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말지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란의 홧김에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위험한 말을 내뱉고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에란의 상태를 지켜보던 옥님은 그에 동의하면서 에란이 외출 금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옥님은 에란에게 검은 백합꽃과 함께 준비가 다 됐다는 카드를 보냅니다. 에란은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규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란은 동경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옥님이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찻잔에 조심스럽게 섞어서 규석에게 건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규석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차를 받아서 한 모금을 마시고 곧이어 그치만 고통이 몸부리치기 시작합니다. 에란은 규석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지만 그 순간 에란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님이 망설이는 에란을 대신해서 규석을 처리하려 다가서자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던 규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옥님의 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옥님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서 그의 소나기를 피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규석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신중하게 확인하지요. 옥님은 이제 에란의 품에서 잠들고 눈뜨는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기독교였던 에란은 살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참여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규석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옥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옥님은 얘 또 저러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에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되 에란이 자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옹님이 애착 유형이 안정형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란은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상 그것은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와서 이 과정에서 옹님은 에란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말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답하죠. 그 말에 에란은 네가 죽을 이유가 어딨어 대답을 하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 후에 에란이 제정신을 되찾자 둘은 집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새 출발하면서 기차를 탑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이것이 과연 두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연극의 백미는 뭐니 해도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특히 에란 역 배우의 관계 어린 감정 연기, 그리고 옹님의 한없이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압도적이었어요. 덕분에 1시간 반을 집중하면서 몰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중간에 있었던 일화과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자 에란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꺼내면서 옹님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서 살짝 손을 잡는 모습이 너무나 앙큼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이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에란의 순수함과 동시에 옹님을 향한 은근한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커튼콜이 끝나고 녹화할 수 있도록 다시 연기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더더욱 에란은 미친 여자이고 옹님은 에란에게 더더욱 미친 여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쉽게 볼 남자는 아니야. 부모 돈 맛에 사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처린 또 잘해준다니까. 그래도 네 남편인데 너무 세게 말했나? 미안. 괜찮아. 신경 안 써. 정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말아서 장안하는 사람인데. 신경 쓰기 싫은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아니니까. 말이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것뿐이네. 하던 거 이어서 하자. 가장 기본적인 회화는 다 끝났고 이제부턴 동료에 가서 많이 쓸 법한 단어들을 알려줄게.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간도 별로 없고 사실 동료에 가서 오늘따라 집중을 못하네. 지혜 있어? 아니야, 안 눌렀지. 미안. 승막이 좀 복잡해서.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게. 어때? 좋아. 자, 그럼 내가 말하는 단어들 옮겨 적어라. 어, 이백 아이. 지. 지조. 사람만큼 열정적인 단어가 어디 있겠어. 사람은 그렇다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조이도록 거칠에만 화려하게 해진 뿐이지. 나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알아? 사랑이란 말이 어려운 건 너도 잘 알잖아. 아주 잘 알지. 그리고 진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믿어줘. 믿어. 진실. 잡담이 그만하고 하던 거 이어서 하자. 잠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조금만 더 말해줄 수 있어? 오늘은 간단한 것만 하자. 아나타와 도코카라 키타 다르ですか? 와타시와 항상 가라키타 오늘은 데스. 좋아. 이어서 私は学校に通いたいです. 아나타와 나니가 好きですか?そしてそして또한 이 연극은 조명과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란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마다 LP판을 트는데요. 규석은 그걸 시끄럽다면서 꺼버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에란의 심리 상태를 한 번에 보여주는 연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심리 상태마다 조명이 확 바뀌면서 분위기를 극대화하는데요. 이런 연극적 장치가 또 다른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품을 적재적소로 활용한 것도 매우 훌륭했고요. 만약 이 연극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연출이 훌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에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에란의 감정선을 따라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란보다는 옹림에게 더욱 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극을 본 친구가 에란이 살인 후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에서 그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독백이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아마 극이 루즈해질까봐 그 장면을 뺀 것 같다고 친구가 말했는데요. 일본에서 1분 정도의 독백을 추가하는 정도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극이 너무 좋아서 기념으로 굿즈를 좀 사려고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프로그램북 내지가 디자인이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구매하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정선이 깊은 작품이라면 좀 더 감성적인 굿즈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극에서 에란이 음악을 듣던 턴테이블 배지나 옹림이 메모를 하던 메모지라는 컨셉으로 포스트잇이 나왔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다음에 재현을 한다면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요 엽선 샀어요. 전반적으로 연극 나리는 몰입감, 연출, 연기력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진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서사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재연이 열린다면 저는 무조건 다시 볼 겁니다. 스태프 분들에게도 여쭤봤는데 아직은 재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연극 나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대와 관객석이 가까워서 배우의 키스씬을 볼 때는 제가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커플의 데이트를 내가 각오가 되어서 몰래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연극이 일본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 에란이 규석을 죽이지 못하고 에란과 옹림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하면서 엔딩이 나고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추억하며 끝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엔딩이 더욱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